이번 시간에는 14장 1절 직사각형 위에서의 이중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하는 것은 여기 일변수 함수가 있습니다. y는 fx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자, 그럴 때 이 함수의 정의역이 있겠죠. 그 정의역, 이 함수의 정의역을 A부터 B까지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의 정의역에서 정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호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이변수 함수가 z는 fxy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의역이 ab 곱하기 cd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이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 이 정의역, 이 정의역을 집합으로 r이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이 이변수 함수의 적분을 이중적분이라고 부를 거고 기호로는 인티그럴 기호를 두 개를 씁니다.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x dy 이렇게 써요. dx dy 하는 것은 한꺼번에 dA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호를 보면 중적분하는 거고 R 위에서 적분을 계산하는 거고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이에요. 그럼 이 기호도 똑같이 이 중적분처럼 이렇게 흉내를 낸다면 인티그럴 그리고 적분하는 영역 A부터 B까지 구간을 이 적분 기호 R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fx, dx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정적분을 확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 이 정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정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적분은 그 정의역이 A부터 B까지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정적분의 정의는 그 주어진 일변수 함수의 정의역 A부터 B까지 구간을 n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n개로. 그리고 이 나눈 이 값을 이 구간마다 이 작은 구간마다 점을 하나씩 선택을 해요. 그걸 표본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표본점. 자, 그럴 때 여기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그림상에서는 5개 구간이 있는데 이것을 n개의 구간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여기 i번째 구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계속해서 n번째까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대표로 i번째를 하나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i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i번째는 xi-1부터 xi까지가 될 거고 a를 x0, b를 xn 이렇게 주면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i번째 구간에서 선택한 표본점이 있어요. 그 표본점을 i번째 구간에서 선택한 거다라는 뜻으로 x, i, 스타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적분을 알지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어떻게 정의한 거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곱하기 델 xi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작은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면 그 값이 바로
xi-xi-1이고 이것을 Δxi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작은 구간의 길이 Δxi하고 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곱했지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표본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하고 그 표본점에서 함수값하고 작은 구간의 길이하고 곱하고, 그렇죠? 두 개를 곱하고 그걸 첫 번째도 표본점에서 함수값 곱하기 작은 구간의 길이, 첫 번째 구간의 길이, 두 번째 구간의 표본점에서 함수값하고 두 번째 구간의 길이 이렇게 곱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i번째 구간의 표본점에서 함수값하고 i번째 구간의 길이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n번째까지 n번째 구간의 표본점에서 함수값하고 n번째 구간의 길이하고 곱하고 그걸 다 더해요. i를 1부터 n까지 바꾸면 n개 구간에 대해서 모두 그런 값이 계산됐죠. 이렇게 다 더한 값을 우리가 리만 합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리만 합의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n개 구간으로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n을 100으로 선택했다면 100개 구간으로 나눈 거죠. n을 만으로 선택했다면 10,000개 구간으로 나눈 거죠. 그렇게 점점 구간을 늘려요. 구간의 수를 늘립니다. 해서 그 구간의 수를 무한대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는 아주 작게 0이 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 리만 합의 극한이 존재하냐? 그걸 가지고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냐? 이걸 정의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리만 합의 극한이 바로 적분이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할 겁니다. 이중적분도 이변수 함수의 적분이다라는 것뿐이지 이변수 함수를 그 정의역에서 똑같이 계산해줘요. 정의역을 나누고 그리고 표본점을 선택하고 표본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하고 표본점이 속한 작은 영역이 있겠죠. 그런데 변수가 2개짜리니까 2차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작은 영역에 이번에는 1차원 이 정적분에서는 길이 얘기를 했지만 2차원이니까 넓이, 작은 영역의 넓이하고 곱하고 다 더하고 그러면 리만합. 그것의 극한을 취하면 적분.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변수 함수가 주어지면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z가 fxy다. 이렇게 이변수 함수가 주어지면 그 정의역이 있습니다.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이 이렇게 xy 평면에 있겠죠. xy 평면에서 우선은 이 뒤에 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반 영역에서 중적분을 배울 텐데 우선은 직사각형 영역, 직사각형 영역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즉 그 영역을 R이라고 하면 R은 AB 곱하기 CD 이렇게 생겼어요. 집합으로 표기하면 실평면에 있는 XY 전체의 집합인데 X는 A부터 B까지 움직이고 Y는 C부터 D까지 움직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X의 범위고 뒤에 있는 구간은 Y의 범위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아까 정적분처럼 이 구간을 나눕니다. A부터 B까지를 여기 M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렇다면 A를 X0, B를 XM 이렇게 번호를 주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M번째까지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A부터 B까지를 M개 구간으로 나눠서 번호를 줍니다. X0, X1, X2 점점점 해서 XI 점점점 XM. XM은 끝에 B가 되고요. Y도 C부터 D까지 움직여요. 그때 이것도 나눕니다. C부터 D까지도 N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번호를 붙여서 Y0부터 YN까지 이렇게 번호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X가 이렇게 M개로 나뉘고 Y도 이렇게 N개로 나뉘면 결국은 이 전체 직사각형 영역은 M 곱하기 N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여기 X로 번호를 붙였을 때 I번째,
y로 번호를 붙였을 때 j 번째가 되는 여기 직사각형이 있겠죠. 그 직사각형을 RIJ라고 쓸 거고, 다시 얘기하면 x로 i번째라는 것은 xi-1부터 xi까지 이렇게 x가 움직이고, y로 j번째다라는 것은 yj-1부터 yj까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xi-1 xi 곱하기 yj-1, yj 이렇게 이 두 구간을 곱한 겁니다. 다시 집합으로 쓰면 xy 전체의 집합인데 x는 xi-1 이상 xi 이하 이렇게 움직이고, y는 yj-1 이상 yj 이하 이렇게 움직이는 이 직사각형을 RIJ 이렇게 놓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작은 직사각형마다 표본점을 선택할 거고, 그 표본점을 xij 스타, yij 스타, 예, 이렇게 둘 거예요. 표본점. 자, 그럼 똑같이 합니다.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그 표본점이 속한 작은 직사각형 영역의 넓이를 곱하고 다 더하면 리만합. 그것의 극한은 이중적분. 예,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작은 직사각형은 RIJ라고 썼고요. x로 i번째니까 xi-1부터 xi까지고, y로는 j번째니까 yj-1부터 yj까지 이렇게 이 작은 직사각형, 이것의 넓이를 계산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죠. 가로는 x가 움직인 이 길이니까 xi에서 xi-1을 뺀 거죠. 그렇죠? 세로는 이 길이 y가 움직인 길이니까 yj에서 yj-1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가로 세로 곱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게 바로 넓이가 되죠. 이 값은 우리 정적분 기호처럼 ΔXI라고 쓸 거고요. 이 값도 똑같이 정적분 기호로 y에 관한 거니까 ΔYJ 이렇게 쓸게요. 그렇다면 가로 세로 곱한 값은 ΔXI 곱하기 ΔYJ. 그렇죠? 이 값이 가로, 이 값이 세로. 그렇죠? 자, 이렇게 곱한 것이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 RIJ의 넓이는 ΔAIJ라고 쓸 거고, 그 값은 실제로 계산은 ΔXI와 ΔYJ를 곱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은 직사각형 RIJ에서 표본점을 선택해요. 그 표본점을 XIJ 스타, YIJ 스타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합니다.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은 F, XIJ 스타, YIJ 스타. 그렇죠? 표본점에서 함수값하고 함수값, 그리고 표본점이 속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곱하고 그걸 다 더한 것, x를 m개 다 바꿔가면서 y도 n개를 다 바꿔가면서 다 더한 것, 이렇게 다 더한 것을 리만합. 똑같죠? 그리고 이 리만합의 이 극한을 우리가 이중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이 리만합이 어떤 값인가라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변수 함수의 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변수 함수의 상은 공면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공면이 있어요. z는 fxy, 이런 이변수 함수의 상이 있다. 이렇게 3차원 공간에 공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이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을 우리가 우선은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고 y는 c부터 d까지 움직이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때 x를 이렇게 몇 개로 나누고 y도 이렇게 몇 개로 나눴어요. 그때 이 작은 직사각형들마다 표본점을 선택하고 그 표본점,
xij 스타, yij 스타. 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그럼 이만큼 공면까지 높이가 있겠죠. 그렇죠? 이만큼 높이가 바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됐죠. 그렇죠? 예,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곱하면 당연히 이 작은 직사각형을 밑면으로 갖고 이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육면체가 있겠죠. 그 육면체의 부피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육면체의 부피, 이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것이 바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표본점이 속하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곱한 값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리만합하는 것은 그 부피,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다 더한 거예요. 이 작은 직사각형들마다 계산해서. 그렇죠? 이 작은 직사각형들마다 이렇게 함수값까지 쏘아 올리면 그 높이까지 갖는 이런 육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이 육면체 부피를 다 더한 겁니다. 자, 그것이 리만합이니까 만약에 이 이변수 함수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그 값은 리만합은 이 공면 아래에 있으면서 이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 이 직사각형 영역 위에 있는 여기 입체가 보이죠? 이 입체의 부피, 그걸 B라고 할까요? 이 입체의 부피의 근사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리만합의 극한을 계산하면 이 부피가 된다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단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클 때. 그렇죠? 예, 이렇게 이중적분을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리만합까지 했으니까 이제 리만합의 극한 설정을 하고 그걸 중적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직사각형 영역을 x를 m개, y를 n개 이렇게 나누면 m 곱하기 n개의 작은 직사각형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 작은 직사각형 영역마다 이렇게 표본점을 선택을 하고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고 거기다가 그 표본점이 속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델 A, ij 이걸 곱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육면체의 부피가 됩니다. 그 육면체의 부피를 전부 더하고 그럼 리만합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m개, n개로 나눴지만 이걸 점점 개수를 많이 해서 m도 n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요. 그럴 때 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하면 그러면 주어진 이변수 함수는 이 영역 R 전체 직사각형 영역입니다. R 위에서 중적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이변수 함수는 R 위에서 적분할 수 없다. 이중적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 즉 리만합의 극한, 다시 얘기하면 리만합이라는 것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표본점이 속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곱한 값, 그걸 다 더한 것이 리만합. 그렇죠? 예, 그 리만합의 극한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리만합의 극한을 이런 기호로 써요.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 어렵지 않죠?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 이렇게 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기호하고 이 극한이 같은 거예요. 존재한다면. 자, 그래서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 여기 da는 dx dy입니다. 예, 이 값은 리미트 m과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예,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fxij 스타 yij 스타 곱하기 표본점이 속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델 a ij 다시 얘기하면 델 xi 곱하기 델 yj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 같은 값, 이 값을 R 위에서 fxy의 이중적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이중적분이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적분은 똑같아요. 1변수 함수의 정적분도 2변수 함수의 이중적분도 뒤에 가서 3변수 함수의 삼중적분 3변수 함수의 정의역 위에서 3변수 함수를 적분하는 방법 그걸 3변수 함수의 삼중적분이라고 할 텐데
예,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정의역을 나눕니다. 예, 그럴 때는 3변수 함수니까 x도 나누고 y도 나누고 z도 나누겠죠. 그렇다면 육면체, 작은 육면체가 생기겠죠. 그 작은 육면체 안에서 표본점을 선택하고 그 작은 육면체, 예, 그 부피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하고 다 더하면 리만합. 그것의 극한이 존재하면 삼중적분. 예,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건 삼중적분 배울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중적분을 정의를 했어요.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라는 값은 리만합의 극한이다. 리만합이라는 것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표본점이 속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곱한 것을 다 더한 것. 그게 리만합. 그것의 극한이 존재하면 이중적분 가능. 존재하지 않으면 이중적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때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그 극한을 이런 기호로 쓴다.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라고 쓴다. 이것을 이변수 함수 z는 fxy의 이 영역 R 위에서, 즉 이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입니다. f의 정의역. 예, 항상 그 정의역에서 적분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예, R 위에서 중적분이다, 이중적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변수 함수의 성질 배웠듯이 2변수 함수의 중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fxy가 0보다 큰 함수다 그러면 이 이중적분은 이렇게 z는 fxy가 0보다 크니까 그 주어진 공면은 xy 평면 위에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z는 fxy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 공면 아래쪽에 있으면서 xy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즉 이 직사각형 영역 위에 놓여 있는 이 입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가 0보다 크면 이 중적분이라는 것은 이런 부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렵지 않죠? 반대로 f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중적분도 역시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면이 xy 평면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xy 평면 아래쪽에 이렇게 공면이 주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 공면 위에 있으면서 이 반대로 xy 평면 아래에 있는 그런 입체가 있겠죠. 그 입체의 부피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값하고 같아요. 그게 이 이중적분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리만합의 극한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리미트와 시그마를 가지고 이중적분을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에도 있고 시그마에도 있다면 이중적분에도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리미트와 시그마에 동시에 있는 성질, 우리 정적분에서 배웠듯이 마찬가지로 덧셈에 대해서 나눠질 수 있죠. 그렇죠? 해서 이변수 함수도 두 개 더한 것을 이중적분한 이 값은 이 각각이 이 영역에서 이중적분 가능하다면 각각의 이중적분을 더한 것하고 같아요. 이렇게 덧셈을 나눌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우리가 덧셈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 함수에 상수가 곱해져 있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 이 안에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 상수는 이중적분 기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y에다가 상수 c를 곱한 그런 함수를 이중적분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함수의 이중적분에다가 상수 c를 곱한 것하고 같다. 상수가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성질을 우리가 동차적이다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해서 이중적분도 덧셈적이고 동차적이에요. 덧셈적이고 동차적인 이 성질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선형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적분도 선형적이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1변수 함수의 정적분에 있듯이 큰 함수의 이중적분이 더 큰 값을 가져요. fx가 항상 gx보다 큰 쪽의 값을 갖는다면, 그리고 둘 다 이 같은 영역 R 위에서 적분 가능하다면 그 적분한 값을 비교했을 때 큰 함수를 적분한 값이 작은 함수를 이중적분한 값보다 큰 값이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리미트와 시그마가
다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똑같죠. 그렇죠? 큰 함수의 극한이 큰 쪽으로 갈 거고, 그렇죠? 큰 값을 더한 것이 큰 값이 될 거고, 그렇죠? 예. 자, 그다음 6번째. 예. 이 R이라는 영역에서 1이라는 상수함수를 이중적분하면 이것은 R의 넓이가 됩니다. R의 넓이. 예,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중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XY 평면에 있는 영역 R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그 영역에서 1을 중적분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자,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도 이런 성질이 있는 걸 봤었죠. 일변수 함수에서 1이라는 함수를 정적분하면 당연히 이 구간의 길이 b-a가 되죠. 그렇죠? 예, 구간의 길이가 됐었어요. 일변수 함수는 1을 일변수 함수에서 일변수 함수 정적분해서 1을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가 돼요. 1차원. 그런데 이 중적분에서 1을 중적분하면 이 적분 영역의 넓이가 돼요. 2차원. 자, 그렇다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삼중적분도 배울 텐데 삼중적분에서 이 위에서 1이라는 함수를 삼중적분했다면 당연히 2라는 이 삼중적분 영역, 이 영역의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1변수 함수의 정적분에서 1을 정적분하면 길이, 2변수 함수 이중적분에서 1을 이중적분하면 넓이, 적분 영역의 넓이, 3변수 함수의 삼중적분에서 1이라는 상수함수를 2라는 이 영역에서 3차원 입체해서 삼중적분하면 이 입체의 부피를 얻을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길이, 넓이, 부피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그렇다면 이 이중적분을 직사각형 영역에서 이중적분이 주어졌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퓨비니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 결론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적분하려는 영역이 여기처럼 직사각형 영역이에요. AB 곱하기 CD 이렇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이 영역에서 이변수 함수 fxy를 적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하면 됩니다. y를 안쪽에 놓으시든지 x를 안쪽에 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y가 안쪽에 있다라는 것은 x가 바깥쪽에 갔다라는 소리고요. x가 안쪽에 있다라는 것은 y가 바깥쪽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것이 안쪽에 있던 그 범위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y가 안쪽에 있다 그러면 y의 범위 c부터 d까지 해서 fxy를 y로 적분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내시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x의 범위 a부터 b까지 해서 그 결과를 x로 적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x가 안쪽에 있다 그러면 x를 안쪽에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x의 범위에서 먼저 fxy를 x로 적분하시고요. a부터 b까지. 결과를 내시고 그 결과를 바깥쪽 y를 가지고 y의 범위 c부터 d까지 해서 적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 어떻게 하냐? 항상 안쪽에 둔 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결과를 내시고요. 그 결과를 바깥쪽에 있는 걸로 나중에 계산하시면 돼요. x하고 y 안쪽 바깥쪽이 바뀌었다고 하면 안쪽에 x로 적분하는 것을 먼저 계산하시고요. 결과를 내고 바깥쪽에 있는 y로 나중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쪽 바깥쪽은 순서가 정해진 건 이제 알았고요. 그렇다면 안쪽에 y로 적분하는 것하고 안쪽에 x로 적분하는 것하고 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것만 남았죠. 어렵지 않습니다. y로 적분한다라고 하면 우리 편미분하는 것을 거꾸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만 변수 취급하시면 돼요. 그럼 x는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즉 y로 적분한다 그러면 y만 변수, x로 적분한다 그러면 x만 변수 똑같아요. 안쪽에 x로 적분할 거다 그러면 x만 변수 취급. 그때는 y를 상수 취급.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적분 계산은 항상 안쪽 먼저 계산한다. 어렵지 않겠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정사각형 R이 0, 2 곱하기 0, 2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정사각형 위에 있으면서
타원포 물면 Z는 1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것의 아래에 있는 입체 부피를 R을 4개의 동일한 정사각형으로 나누고 그때 RIJ의 오른쪽 위에 있는 모서리를 표본점으로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해서 리만 합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근사값으로 추정해라. 이렇게 문제를 주었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여기 이 함수의 정의역이 있어요. x는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y도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정사각형입니다. 이 영역이 r이지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것을 4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를 둘로 이쪽 y도 0부터 2까지를 둘로 나누면 전체가 4개로 나눠지겠죠? 그렇게 나누면 이 중간에 있는 값은 1이겠죠. 둘로 나눴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1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RIJ라는 것이 X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고요. Y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으니까 R11부터 R12, R21, R22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겠죠. R11 하는 것은 X로도 첫 번째, Y로도 첫 번째. 그렇다면 여기죠. 그렇죠? 이게 R11. R12는 X로 첫 번째, Y로는 두 번째. 그럼 여기가 R12죠? R21은 X로 두 번째, Y로 첫 번째. 여기가 R21. R22는 X로 두 번째, Y로도 두 번째. 그럼 여기가 R22. 그렇죠? 이렇게 작은 정사각형으로 4개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때 표본점은 항상 그 정사각형의 오른쪽, 위쪽 모서리점을 선택해라 그랬으니까 R11은 오른쪽, 위쪽 여기죠. 그렇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1이죠. 그렇죠? R12는 오른쪽, 위쪽 여기죠. 그렇죠? 이 점의 좌표는 1,2고요. 그렇죠? R21 오른쪽, 위쪽은 여기 있죠. 이 점의 좌표는 2,1이죠. 그렇죠? R22 오른쪽, 위쪽 여기죠. 이 점의 좌표는 2,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본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만 합 계산할 거니까 이 표본점에서 함수값하고 이 표본점이 속한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은 정사각형들은 가로, 세로가 모두 1이니까 넓이는 1 곱하기 1 하면 1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나 마나가 되겠죠. 어쨌든 식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표본점에서 함수값은 F11, F12, F21, F22가 될 거고, 그렇죠? 그 표본점이 속한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 이건 기호로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넓이는 가로, 세로가 모두 1이니까 넓이는 전부 1이죠. 이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전부 1. 그렇죠? 나머지는 함수값 계산하면 됩니다. 주어진 함수가 여기 우리 만들어 놓은 함수가 식을 보면 fxy는 1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11 계산하면 x에 1, y에 1 대입할 거니까 함수값 13이 되겠죠. 그렇죠? F12라는 것은 x에 1, y에다가 2를 대입할 거니까 제곱하면 4, 2 곱하면 8.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1이니까 제곱해도 1. 그렇다면 9를 뺀 거니까 함수값이 7이 되죠. 그렇죠? F21 하는 것은 x에다 2 대입하고 y에 1 대입하면 됩니다. 여긴 제곱하면 4가 되고요. 여긴 제곱하면 1인데 2 곱하면 2가 되죠. 계산하면 6이니까 16에서 6을 빼면 10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22,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가도 2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마이너스 4, 이쪽은 마이너스 8. 그렇죠? 마이너스 12가 됐으니까 16에서 12를 빼면 그러면 4가 되죠. 그렇죠? 해서 함수값 다 됐죠. 해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그 표본점이 속한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곱하고 다 더한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 34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래서 리만 합을 가지고 이 부피에 대해서 근사값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x제곱 y, dy, dx 이걸 구해라.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꿨어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제곱 y, dx, dy. 적분하려는 함수는 x제곱 y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은 y를 안쪽에 놨어요. 1부터 2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한 번은 x를 안쪽에 놨어요. 0부터 3까지. 그렇죠? x는 0부터 3까지 움직이고 y는 1부터 2까지 움직이고 똑같은데 안쪽 바깥쪽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예, 퓨비니 정리에 의해서 이건 같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뒤에서 일반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을 배울 텐데 그때는 적분 순서가 바뀌면 안쪽 바깥쪽이 바뀌면 그러면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범위 설정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에서는 이 범위가 바뀌지 않는다. 안쪽 바깥쪽을 순서를 바꿔놔도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먼저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x제곱 y, dy, dx. 안쪽에 y의 적분이 있죠? 그럼 안쪽 먼저 계산합니다. 예, 안쪽 먼저 계산하는데 y로 적분할 거니까 y만 변수. 그럼 x는 상수 취급. 그렇다면 곱해진 상수 x제곱은 그냥 곱합니다. y를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그렇죠? y가 1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y의 2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이 계산은 2 대입하면 제곱해서 4, 1 대입하면 제곱해서 1, 4에서 1 빼면 3이니까 거기다가 2분의 x제곱 곱하면 2분의 3x제곱. 어렵지 않죠? 결과를 냈으니까 그걸 바깥쪽에서 0부터 3까지 x로 적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x제곱을 적분하면 x 3승이니까 2분의 1 곱해 놓은 거니까 2분의 3x제곱을 적분하면 2분의 x의 3승. 그렇죠? x는 0부터 3까지 움직였어요. 3 대입하면 3승에서 27, 0 대입하면 3승에도 0, 27에서 0 빼면 27, 2분의 1 곱해져 있으니까 답은 2분의 27.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안쪽에 x로 먼저 적분했어요. 그렇다면 x만 변수죠? y는 상수입니다. 그냥 곱하고요. x제곱은 적분하면 3분의 x 3승이니까 y를 곱하면 3분의 x 3승 y. 그렇죠? x가 0부터 3까지 움직였으니까 계산하면 x의 3 대입한 값에서 x의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3 대입하면 3승에서 27, 0 대입한 건 0, 27에서 0 빼면 27. 그런데 3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27을 3으로 나누면 9. 그렇죠? 거기에 y가 곱해진 거니까 9y. 어렵지 않죠? 이제 결과를 냈으니까 바깥쪽 적분합니다. 9y를 y로 적분하면 2분의 9 y제곱. 그렇죠? y는 1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2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죠. 2 대입하면 4, 1 대입하면 1, 빼주면 3입니다. 거기 2분의 9를 곱했으니까 2분의 27. 그렇죠? 순서를 바꿨다고 값이 달라지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항상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볼까요? R이라는 영역이 X, Y들의 모임인데 X는 0부터 2까지 움직이고 Y는 1부터 2까지 움직인다. 데카르트 곱으로 표현하면 0, 2 곱하기 1,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X는 앞에 거 0부터 2까지, Y는 뒤에 거 1부터 2까지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영역 R 위에서 x-3y 제곱을 중적분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적분 영역이 직사각형 영역이니까 순서를 바꿔도 안쪽 바깥쪽 순서를 바꿔도 값이 달라지지 않아요. 범위도 똑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안쪽에 놓는 것이 계산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뭐 어느 것이 안쪽에 와도 상수 취급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놔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의 정도는. 자, 그러면 y를 안쪽에 놔볼게요.
y를 안쪽에 놓으면 y는 1부터 2까지 움직였으니까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x-3y 제곱 dy 이게 안쪽에 오면 됩니다. 바깥쪽에 x를 둘게요. 그럼 x는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안쪽 거 먼저 계산해요. y로 적분할 거니까 y만 변수. 자, 그럼 x는 상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x를 y로 적분하면 xy 마이너스 3y 제곱 y로 적분하면 y 3승이죠. 그렇죠? y는 1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y에다가 2 대입한 값에서 y에다가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먼저 앞에 항 y에 2 대입하면 2x, 1 대입하면 1 곱하기 x 빼주면 x가 되죠. 그렇죠? 뒤에 항 마이너스 묶어내고요. 마이너스 묶어내고 y의 3승 계산합니다. 2 대입하면 3승에서 8, 1 대입하면 3승에서 1, 8에서 1 빼면 7. 그렇죠? 해서 결과는 x-7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결과를 바깥쪽 0부터 2까지 x로 적분해주면 됩니다.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7에 적분하면 7x 다 됐죠? x는 0부터 2까지 움직였고요. 그래서 x에 2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된다. 근데 0 대입하면 x제곱도 0이죠. x도 0이죠. 0 대입한 건 모두 0이죠. 그럼 없어졌어요. 2 대입한 것만 남죠. 2 대입하면 앞에 항은 2 제곱해서 4, 2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렇죠? 뒤에 두 번째 항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7이 14. 그렇죠? 2에서 14를 빼주면 마이너스 12.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6번 볼까요? 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R이 1, 2 곱하기 0 파이다. 예, 직사각형 영역이죠. R 위에서 이중적분을 하는데 y 곱하기 sin xy da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가볼까요? 이 적분을 하는데 이제 x를 안쪽에 둘 건지 y를 안쪽에 둘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y라는 함수가 있고 sin 안에도 y가 있으니까 이것도 y에 대해서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를 안쪽에 두면 y로 적분할 거고 그러면 y만 변수 취급할 건데 함수 두 개를 곱한 것을 적분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를 안쪽에 둔다면 인티그럴 y sin y dy 이런 모양의 적분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모양의 적분을 계산하면 여러분들은 예,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대로 부분적분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어렵진 않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를 안쪽을 x로 정하면 그렇다면 안쪽을 x로 정할 때는 y는 상수 취급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에 x가 온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인티그럴 알파 sin x dx 이런 모양을 적분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예,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쪽은 어렵진 않지만 조금 복잡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 직사각형 영역이니까 안쪽을 조금 적분하기 쉽게 x로 선택을 한다. 예, 이렇게 선택하는 것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x를 안쪽에 넣었어요. 자, 그렇다면 안쪽은 x의 범위 1부터 2까지 바깥쪽은 y의 범위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놓고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럼 안쪽부터 계산해 볼까요? 예,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y sin xy dx. 그렇죠? y는 상수니까 결국 sine만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sine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여기 계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예, 사인 안에 어쩌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코사인 안에 그대로 놔야 되니까 예, 마이너스 코사인 xy를 가지고 맞추시면 돼요. 그렇죠? 예, 맞춰볼까요? 이걸 미분해서 개수를 맞추면 됩니다. 코사인 xy 미분해 보세요. 코사인 xy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y. 그렇죠? 근데 끝나면 안 되고 안쪽에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x로 편미분하고 있는 중이니까 곱하기 y가 되겠죠. xy를 x로 편미분하면 y니까. 그렇죠? 해서 코사인 xy를 예, 우리가 x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y 곱하기 sin x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
플러스로 이것하고 딱 맞게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y 곱하기 sin xy의 원시 함수는 예, 마이너스 코사인 xy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x의 범위는 x가 1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x에다가 2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1 대입한 값을 빼줄 거예요. 그렇죠? x에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2y.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2y고요.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예, x가 1이니까 그냥 y가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y. 그렇죠? 근데 x에 1 대입한 값은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y를 빼면 플러스 코사인 y. 그렇죠? 해서 결과를 계산하면 안쪽 결과가 코사인 y 마이너스 코사인 2y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y로 바깥쪽에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이제 y로 적분해 볼까요? 코사인 y를 적분하면 사인 y. 그렇죠? 부호 마이너스 두고요. 코사인 2y를 적분하면 우리 2y 그냥 t라고 치환해서 치환 적분할 수 있죠? 근데 바로 개수 맞출 수 있죠? 그렇죠? 2분의 사인 2y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다 됐으니까 y에다가 예, 0하고 파이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y에다가 파이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파이 0이죠. 사인 2파이 0이죠. 그럼 다 0이고요. 떨어져 나갔어요. 0 대입하면 여기도 사인 0, 여기도 2 곱해봤자 0이니까 사인 0. 사인 0도 0이죠. 0 대입한 것도 0.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0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정사각형 R은 0,2 곱하기 0,2다. 그 위에 있고 타원 포물면 Z는 1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것 아래에 있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타원 포물면을 XY 평면으로 한번 쳐볼까요? XY 평면으로 치면 XY 평면은 Z는 0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Z는 0 대입하면 0은 1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16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 16으로 나누면 4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여긴 8분의 할 거니까 루트 8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1이다. 타원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타원 포물면을 그려보면 예, 여기 x의 값도 y의 값도 z의 값도 모두 0보다 큰 쪽만 공면을 그려보겠습니다. z는 16에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을 뺀 형태니까 제곱을 뺀 형태니까 16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클 때 값이 16일 거고요. 그렇죠? 예, 여기 타원은 여기 보니까 예, 여기 X축으로는 가장 멀리 4까지, Y축으로는 루트 8까지 갔으니까 X축이 장축이 되는 타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만큼을 4라고 하고 이만큼을 루트 8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타원이 이렇게 잘려 나오겠죠. 그렇죠? 예, 모두 0보다 큰 쪽만 그려놨습니다. 타원을. 그렇다면 이 포물면은 X, Y, Z가 모두 0보다 큰 쪽은 이렇게 잘려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타원 포물면을 0,2 곱하기 0,2 위에서만 생각할 거니까 정의역을 축소했어요. 0,2 곱하기 0,2 하는 것은 여기가 4니까 2는 4보다 작아요. 안쪽에 있을 거고요. 루트 8보다도 2가 작아요. 안쪽에 있을 거고요. 0,2 곱하기 0,2는 여기 이렇게 이 사각형이 있죠. 그렇죠? 이게 R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각형 위에 있으면서 이 타원 포물면 아래에 있는 그런 입체, 그런 입체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그렇죠? 예, 요만큼 공면이 이 직사각형 영역 위에 해당하는 공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면의 식이 바로 여기 Z는 1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공면 아래쪽에 있으면서 이 직사각형 영역 위에 있는 입체는 요거. 그렇죠? 그래서 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 이 함수가 0보다 커요. Z의 값이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피는 이 직사각형 영역 R 위에서 이 공면을 표현하는 함수, 그 이변수 함수를 중적분하면 그게 부피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곡면을 즉 수직 사형한 이 영역, 이것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수직 사형한 곳이 정의역입니다. 수직 사형한 이곳에서 적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 곡면을 수직 사형한 요 영역, 여기 직사각형 영역, 여기서 이중적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R은 0, 2 곱하기 0, 2이니까 직사각형 영역이에요. 예, 그렇다면 X나 Y 똑같이 상수로 정해질 테니까 예, 어떤 것을 안쪽에 놓을 건지 바깥쪽에 놓을 건지 결정하면 되는데 적분하는 함수가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게 안쪽에 오든지 바깥쪽에 오든지 더 쉽고 덜 쉽고 이런 건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임의로 놓으면 됩니다. 자, Y를 안쪽에 놔볼게요. Y가 0부터 2까지 그리고 바깥쪽에 X를 둘게요. X도 0부터 2까지 됐죠? 그렇다면 안쪽부터 계산합니다. 안쪽은 Y로 적분, 그럼 Y만 변수. 그럼 16-X제곱은 상수 취급. 그러니까 Y로 적분하면 Y만 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그대로 가고 2도 그대로 가고 Y제곱 적분하면 3분의 Y 3승.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Y의 3승. 다 됐죠? Y는 0부터 2까지 움직였으니까 대입해요. Y의 2 대입한 값에서 Y의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Y의 0 대입한 것은 여기도 0, 3승에도 0이니까 전부 0이 곱해지면 0이죠. 그렇죠? 떨어져 나가고요. 2 대입한 것만 남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를 대입해 주면 앞쪽은 2를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2를 곱하면 여기 2를 곱해서 32-2x제곱이 됐고요. 여기 y에 2를 대입하면 3승에서 8이니까 3분의 2하고 곱하면 3분의 16. 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 그렇죠? 예, 2 대입한 값을 이렇게 예,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냈으니까 바깥쪽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x로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피적분 함수를 먼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상수가 있으니까 32를 3분의 하고 통분하면 3분의 96이죠. 그렇죠? 거기서 3분의 16을 뺐으니까 3분의 80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니까 적분할 함수는 3분의 80 마이너스 2x제곱. 그렇죠? 적분합니다. 3분의 80을 적분하면 3분의 80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x3승. 그렇죠? 다 됐죠? x는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x에 2 대입한 값에서 x에 0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x도 x의 3승도 0이니까 0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2 대입한 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2 대입하면 3분의 160. 그렇죠? 여기다 2 대입하면 3승에서 8, 2 곱하면 16, 마이너스 3분의 16. 그렇죠? 계산하면 3분의 144. 그렇죠? 예, 3으로 나눠지네요. 48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8번 보세요. R이 0, 2분의 파이 곱하기 0, 2분의 파이다. 직사각형 영역입니다. 그 영역 R 위에서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sin x, 코사인 y, dA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로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sin x도 있고 코사인 y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 안쪽에 오든지 바깥쪽에 오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중적분을 y를 안쪽에 놔볼게요. 그러면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코사인 y, dy 안쪽에 있고요. 바깥쪽에 x를 둘게요. x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럼 안쪽 적분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안쪽 적분을 계산할 때 y로 적분할 거예요. y로 적분할 거니까 여기 sin x는 통째로 상수 취급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sin x는 이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런 경우를 보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in x가 나갔어요. y로 적분하니까 상수 취급돼서. 그럼 나간 걸 써볼까요? 나가면 여기 있는 이 값은 sin x가 나갔으니까 sin x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고 안쪽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dy 안쪽에는 코사인 y만 있어요. 그렇죠? 해서 sin x와 0부터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y dy 이게 곱해진 거죠. 그게 안쪽 모양이 있죠. 그렇죠? 안쪽 모양을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 안 하고 일단 써봤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라고 일단 써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계산이 됐을 텐데 여기 보면 이 결과를 놓고 바깥쪽 x로 적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깥쪽에 x로 적분하려고 보니까 여기 sin x는 변수 취급되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y dy 여기에는 x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x로 적분하는 이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적분이 통째로 밖으로 나갑니다. 통째로 밖으로 나가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y dy 나가서 곱해지고요. 그렇다면 안쪽에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남은 거 sin x dx 이렇게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적분은 결국 이쪽은 x만 가지고 표현되고 이쪽은 y만 가지고 표현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만 가지고 표현된 것과 y만 가지고 표현된 것이 곱해져서 피적분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각각 x의 범위, y의 범위에서 y만 가지고 표현된 건 y로 적분하고 x만 가지고 표현된 건 x로 적분하고 해서 그 두 적분을 곱한 것하고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걸 그냥 이 단계를 한번 써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각각 끄집어내고, 예, 각각 끄집어내고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죠. 전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특별한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도 1승, 사인도 1승. 똑같죠? 1승의 적분은 1이다라는 거 공식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1 곱하기 1은 1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예, 갑자기 예, 코로나 그 상황 때문에 예, 원래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건데 예, 대면 수업이 그냥 캔슬돼 버리고 예, 학교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예, 캔슬됐어요. 예, 그리고 이것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했으니까 예, 이번 수업은 이렇게 온라인 이 녹화 영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혹시 격리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혹시 몰라서 이 기간은 출석 인정 기간은 한 2주 정도를 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출석 인정 기간을 확인하시고요. 그 기간 안에 이 영상을 보시면 출석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